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리그 최강 전력, 이번 시즌 우승 영순위, 지금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를 향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이 팀은 완성된 팀일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선택지 때문에 오히려 흔들릴 수 있는 팀일까요? 이번 오프시즌 흥국생명은 확실히 움직였습니다. 국가대표급 미들 블로커 정호영을 영입했고 아시아 쿼터로는 수비 안정성을 책임질 자스티스까지 데려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부족했던 퍼즐은 거의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중앙은 더 강해졌고 수비는 안정감을 찾았으며 경험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결승 진출은 이미 확정이라는 말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부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식 훈련 경기에서 주전 조합이 매번 바뀌고 있고 전술 방향을 두고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과연 이 팀은 완벽에 가까운 우승 후보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균열을 안고 있는 불안한 강팀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흥국생명이 가장 잘 준비된 팀으로 평가받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팀이 될 수 있는지 그 핵심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육 소식과 함께 이번 시즌을 더 깊이 있게 즐겨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왜 흥국생명이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받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단연 중앙 라인입니다. 이 다현과 정호영, 이 두 선수의 조합은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전술 자체를 바꿔버리는 수준입니다. 지난 시즌 이다현은 속공 성공률 1위를 기록하며 이미 리그 최고 수준의 미들 블로커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여기에 정호영까지 합류하면서 흥국생명은 이제 전이 동시에 두 개의 속공 옵션을 운용할 수 있는 팀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상대 블로커 입장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해집니다. 중앙을 막으면 양쪽이 열리고 양쪽을 신경 쓰면 중앙이 그대로 뚫립니다. 실제로 구단 내부 평가에서는 속공 비중을 기존보다 20% 이상 끌어올리는 전술 실험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격 루트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경기 흐름 자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자스티스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기며 없습니다. 이 선수는 공격보다 수비에서 더 큰 가치를 보여주는 자원인데요. 지난 시즌 600개 이상의 디그, 그리고 상위권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리베로급 아웃사이드 히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흥국생명이 지난 시즌 수비에서 흔들렸던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 한 명의 영입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리시브가 안정되면 세터는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결국 이는 공격 완성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비공개 연습 경기에서 흥국생명이 연속 10득점 이상을 중앙 속공으로만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팀의 중앙 공격이 위협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흥국생명은 이번 오프시즌을 통해 단순히 전력을 보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강점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팀은 막기 어려운 팀이 아니라 어디를 막아야 할지 모르는 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전력에도 분명한 균열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득점을 책임질 확실한 에이스의 부재입니다. 지난 시즌을 떠올려 보면 레베카는 팀 득점 1위로 무려 700점 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실상 흥국생명의 공격은 이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이 핵심 자원과의 이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팀 내 득점 2위는 200점대에 불과했고 3위와 4위는 모두 미들 블로커였습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흥국생명은 중앙 공격은 강했지만 양쪽에서 확실하게 경기를 끝내줄 카드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즉, 상대가 중앙을 봉쇄하는 순간 팀 전체 공격이 막혀버리는 구조였던 거죠. 최근 진행된 비공개 연습 경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세트에서 리드를 잡고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오픈 공격이 막히면서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흐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결국 코칭 스태프는 훈련 도중 마무리할 선수가 없다는 판단 아래 전술 실험을 중단했다는 내부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단은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 영입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한 파워를 가진 브라질 출신 공격수와 정교한 플레이를 앞선 유럽 출신 공격수, 두 후보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선택이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팀의 전술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파워형을 선택하면 높이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구조가 되고, 기술형을 선택하면 조직력과 속도를 살리는 배구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지금 흥국생명은 강해진 중앙과 안정된 수비를 이미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누가 마지막 점수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팀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변수, 어쩌면 이번 시즌 흥국생명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세터 포지션입니다. 현재 흥국생명에는 무려 6명의 세터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고은과 이 나연이 있죠. 겉으로 보면 이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부상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두 선수는 단순히 스타일이 다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팀을 만들어내는 세터입니다. 이 고은이 코트에 들어오면 경기는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볼 배급은 차분하고 백어택 활용이 늘어나면서 양쪽 공격 비중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반면 이 나연이 들어오면 템포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중앙 활용이 극대화되고 속공 비중이 확연히 증가하면서 완전히 다른 리듬의 배구가 펼쳐지죠. 실제로 지난 시즌 후반 이 나연이 주전으로 기용된 이후 중앙 공격 비율이 크게 상승했고 이 다현과의 호흡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세터가 공존할 경우 팀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내부 훈련 상황을 보면 세터 조합에 따라 전술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선수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선수들은 누구와 호흡을 맞추느냐에 따라 타이밍이 완전히 다르다는 불만을 드러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더 흥미로운 건 코칭 스태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빠른 템포와 중앙 중심의 배구로 가야 한다는 입장, 다른 한쪽은 큰 경기에서는 결국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시즌 방향 자체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고은은 부상 복귀 이후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다는 변수까지 존재합니다. 복귀 시점, 경기 감각, 그리고 주전 경쟁, 모든 것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결국 흥국생명은 지금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배구를 할 것인가 라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늦어질수록 이 팀의 강점이었던 다양성은 오히려 가장 큰 약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을 맞춰보면 흥국생명이라는 팀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팀은 전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앙은 리그 최강 수준으로 올라왔고 수비는 자스티스의 합류로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경험과 깊이까지 갖춘 로스터는 누가 봐도 우승 후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팀은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입니다. 현재 흥국생명은 세터, 아웃사이드 히터, 전술 구조까지 모든 면에서 선택지가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이건 분명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경기마다 다른 패턴이 나오고 예측하기 어려운 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선택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경기마다 흐름이 흔들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팀 컬러가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이미 시즌 초반 3경기 안에 주전 라인업을 확정하겠다는 비공식적인 기준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셀러리캡 문제 역시 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로스터가 두꺼운 만큼 일부 포지션에서는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 흥국생명은 2가지 전혀 다른 시나리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터 체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확실한 공격 자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 팀은 리그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전력을 가진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이 늦어지고 전술적 방향이 끝내 정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흥국생명은 가장 강한 전력을 가지고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흔들리는 불안한 강팀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팀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흥국생명은 이미 완성에 가까운 팀이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팀은 아니다. 과연 이 팀은 모든 퍼즐을 맞추고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택의 혼란 속에서 스스로 무너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체육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